592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음수인 4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이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바로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x값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와 자, 중근과 한실근, 한실근과 두허근, 삼중근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극소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를 뭐한 제외한 이 뒤에 있는 세 개의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로 이렇게 분류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자, 반대로 바로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찾은다. 거기에 대한 무엇을 취하자. 여집합을 취해주는 게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이 x값, 즉 서로 다른 세실근이 존재하는 경우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리고 3이 떨어지면 약분이 되어서 4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4배의 a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지막 마이너스 4ax는 바로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마이너스 4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 이항해서 부호를 다 바꾸어 놓은 다음에 플러스 4로 묶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여기가 x 세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차라리 마이너스 4로 약분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얘는 x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a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a 이꼴 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 바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어줘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은 꼭 하나의 실근은 같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1을 대입하면 a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a가 되니까 자 a 마이너스 a가 사라지면서 상수항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 세제곱을 만들려면 x 제곱이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돼버리면 자, 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플러스 a니까 바로 플러스 a가 상수항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것을 무엇을 이용해도 된다?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겠죠.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조립제법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0을 바로 갖는 x값이 바로 근이니까 일단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하나의 실근이 나왔으므로 이 2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몇 개 존재하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절대로 x 이꼴 마이너스 1은 근으로 가지면 된답니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여기 있는 근과 합쳐져서 중근이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 1의 근을 갖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먼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x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반의 제곱이면 1이고 1-ac가 되니까 a가 되겠네요. 따라서 1-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위의 식은 a는 1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 이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다?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서 a가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1보다 작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3은 마이너스 3은 절대로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빵구 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극소값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 갖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니까 결론적으로 요 결과값에 대한 뭐를 취하면 된다? 바로 여집합을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은 들어가 줘야 되고요. 여집합이니까 바로 1보다 큰 쪽을 의미하면 되겠죠. 그러면 1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바로 A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3 또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 이퀄 마이너스 3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합집합을 취해도 되겠지만 바로 반대 그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찾아서 맞죠? 이거에 대한 무엇을 여집함을 취해주면 되겠죠. 이때 조심할 것은 반드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절대로 이 2차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93번입니다. 자, 다음 4차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4차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말은 바로 두 개나 세 개를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따라서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세 개의 실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차는 양수이니까 이런 경우와 자, 그리고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죠. 도함수의 바로 0으로 만드는 값이 얘는 무엇입니까? 중근과 다른 한실근. 한실근과 두억은 삼중근이잖아요. 따라서 끝값을 하나만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한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도 계속 문제 풀고 있지만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분류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풀 바에는 바로 이렇게 극값을 여러 개 갖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취해주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면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에 자 3이 떨어지면 6a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2가 떨어지면 4x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바로 이 동함수가 0이 되는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한번 찾아보자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서 이 경우에 바로 여집합을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모두 다 2를 갖고 있고 또 x를 갖고 있으니까 2x로 묶어볼까요? 그럼 여기는 2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3a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3차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은요. 벌써 x 이꼴 0이라는 값은 하나 남았잖아요.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이 바로 무엇을 가지면 되겠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이 x 이꼴 0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근이 되기 때문에 이 x가 0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2가 되어서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얘는 절대로 0을 근으로 가질 수가 있다? 없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이놈의 판별식이 바로 0보다 크다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0보다 큰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b의 제곱이니까 9a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배의 자, AC니까 A도 2고 C도 2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9A 제곱이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되니까 자, 3A 플러스 4와 3A 마이너스 4로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나요? 자, 따라서 가의 범위가 되므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와 3분의 4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고 또는 A는 3분의 4보다 큰 범위일 때 바로 이 4차 함수가 극값 3개, 즉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바로 여집합을 찾아주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의 여집합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A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때 바로 극소값 하나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4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9분의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푼다고요? 세 가지로 분류하지 말고 자, 이렇게 극값이 세 개 존재하는 걸 찾은 다음 그 조건을 찾은 다음 여집합, 바로 여집합을 취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94번입니다.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해서 이 4차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때, 자, 그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은 바로 y값이 가장 큰 값, 작은 값이잖아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4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패턴이 되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둔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도함수를 찾아보면 되니까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8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6x가 되고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12로 나누어 버릴까요? 그러면 x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얼마 되죠?
4x 제곱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3x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x니까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자, 얘를 0으로 만든 x값.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0, 1, 3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된다? 0이 되니까 바로 0과 1과 3에서 바로 극대 극소를 가지죠. 그러므로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구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4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겠습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4는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선 특별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비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4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도 포함이 되고 4도 포함이 되니까 각각의 무엇을 바로 함수값을 모두 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0부터 대입하면 바로 상수가 답이니까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지고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마이너스 16 플러스 18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하면 21이 되고 요렇게 되면 마이너스 18이 되는데 이게 없어지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자, 극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대로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죠. 자, 따라서 3하고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1이니까 34에서 1을 대해서 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3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y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과 4인데 좀 하기가 불편하죠. 그죠? 자, 그러면 3을 대입할 때 그냥 3을 대입하면 3의 4제곱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세 개만 보면 x제곱으로 묶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x제곱으로 한번 묶어 놓으면 여기는 3x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6x 그리고 18이 되죠. 그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3과 4를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27이 되겠죠. 3을 대입하면 48이 됩니다. 그리고 18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7과 18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가 되나요? 45에서 48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9가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9가 되겠습니다. 이제 4를 대입하면 4의 제곱은 16이죠. 그러면 4의 제곱에 16에다가 3을 곱하니까 48이 되고요. 4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4니까 얼마가 되죠? 4를 곱하면 4, 6이 24. 그리고 64가 되겠네. 그리고 18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과 18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64가 66이 되죠. 66. 66이 되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2 곱하기 16 얼마죠? 32가 되겠습니다. 32에서 2를 빼니까 결론적으로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가장 높은 y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35가 되고 가장 작은 최소값은 x가 3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39가 되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2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595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도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 구간 A에서 B까지에서의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x 이퀄 a와 x 이퀄 b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물론 x4에서도 무엇이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바로 fx의 최대값, 최소값인가 이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원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A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증가하니까 여기부터 출발할 때 자, 선생님이 먼저 자, X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과 그래프 상에서의 바로 무엇? 자,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을 잘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만 우리가 그려보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은 자, Y값이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자,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자,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 X1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무엇입니까? 감소하는데 변곡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굳이 변곡점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 X4까지가 모두 다 음의 값을 가지니까 여기에서 X4까지는 이렇게 계속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X4에서 B가 여기 무엇입니까? 이 바로 B까지는 뭐 해야 된다?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어떻게 여기서 감소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범위가 A에서 B니까 A가 이 점이 되겠죠. 즉 극대가 되는 이 점이고 자, B는 여기 바로 극대가 되는 이 점입니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요 구간의 범위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X축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X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장 함수값이 낮은 부분이, 작은 부분이 이 점이 되겠죠. 그 점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X4가 되니까 X4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96번입니다. 자, 구간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해서 이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양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먼저 그려놓은 다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면을 3으로 나누어 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바로 x값이 3과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 여기가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극대극소의 중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의 우리 x좌표도 알 수가 있죠. 바로 변곡점의 x좌표는 극점과 극소의 중점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두 칸이 바로 4가 차이 나니까 여기는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과 마이너스 1의 바로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뭐 극대와 극소에서 바로 접선을 그어보고 싶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극대에서도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고 극소에서도 그어보고 극대에서 이렇게 그어본다면 몇 칸 간격이 된다? 네 칸 차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접점, 미안합니다.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되겠죠. 그러면 한 칸의 간격이 2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요. 자,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두 칸은 2가 돼야 되니 한 칸이 2니까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디겠습니까? 얘와 얘의 중점이 한 이 정도가 될 것이고 4도 여기서 중점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 그래프만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 따라서 극대가 바로 극대가 바로 최대가 되고 극소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3차 함수 문제는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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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5가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극대값이 10이자 최대값이 되고 자 극소값은 최소값이 되니까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이 되고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27 플러스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최대값이 10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버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3차 함수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극대극소의 위치를 x값을 알면 적극적으로 바로 평행한 두 접선을 그어서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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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97번입니다.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범위에서요.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fa라고 할 때, 자, a가 0일 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즉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최대값,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최대값,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6x가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3x로 묶어버리면 바로 x 플러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 이꼴 0과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런데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이니까 자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서 어디에서 바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고 0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0을 대입하면 바로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2를 일단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0, 극소값은 0에서 마이너스 4인데 우리는 이 3차 함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이쪽 오른쪽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가지겠죠.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F0이라는 것은 A가 0이니까 바로 구간 마이너스 1에서 바로 X가 어디에 0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란 말은 요 그래프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최대값은 바로 누구다? 바로 마이너스 1일 때의 바로 값이니까 이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a가 1일 때란 말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x가 1까지죠. 자, 그러면 자, 1은 어떻게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극대가 마이너스 2고 극소가 0일 때잖아요. 그죠? 극대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가 바로 0일 때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점이 변곡점인 거죠. 그러면 한 칸이 얼마입니까? 1이니까 바로 접점, 교점. 여기에 접점을 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접점,
변곡점, 접점이고 다음 교점이 여기에 되니까 이것도 한 칸 차이가 되니까 바로 여기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바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바로 최대값은 바로 1일 때가 되니까 1의 함수값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x가 2까지일 때는 2는 더 오른쪽이니까 더 x 값이 올라가니까 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니까 2에서의 바로 함수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2에서의 함수값은 2를 대입하면 8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1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F2는 바로 16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즉 FA의 이 A가 바로 구간의 바로 오른쪽 끝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시장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각각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98번입니다. 자, 구간 2와 5 사이에서 즉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닫힌 구간이죠. 이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함수를 실질적으로 전개하면 바로 6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 6차 함수까지 그래프를 그릴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어떻습니까? 자,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함수 자체는 바로 뭐다? 바로 합성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네모 박스를 우리가 선생님이 gx라고 만약에 한다면, gx라고 한다면, 자, 껍데기 함수인 fx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알맹이 함수인 바로 gx는 무엇이 된다? 바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이 알맹이 함수를 껍데기 함수에 바로 합성함수 시킨 바로 이 함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바로 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껍데기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바로 뭐다? 이 알맹이 함수의 치역이 껍데기 함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정의역이 된다를 이용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즉 이것을 뭐 치환해서 풀어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저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y값은 이 껍데기 함수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그 x의 범위, 즉 2에서 5까지의 범위는 누구의 범위다? 알맹이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 알맹이의 바로 치역의 범위가 바로 y값의 범위가 껍데기 함수의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따라서 이 알맹이인 2차 함수부터 우리가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그게 치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우리가 바로 뭐? 자, 꼭지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해도 되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바로 극소지점이니까 바로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줘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2에서 5까지니까 2가 3에 가깝죠? 2가 3에 가깝고 5가 뭐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 점 바로 2에서 5까지의 범위가 되니까
요 범위에서의 치역을 따오면 되겠죠. 요 치역의 값이 껍데기에 바로 정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3일 때가 최대고 최소값 아닙니다. 최대값은 언제가 최대가 되고 5일 때 바로 최대가 되고 최소가 3일 때죠. 그리고 2는 그냥 여기에 있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5를 대입하면 5, 25 마이너스 30 플러스 8이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되고요. 최소값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최소값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8이 되니까 17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알맹이의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게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껍데기 함수에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정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이 3차 함수의 바로 뭐다? 최대값, 최소값을 다시 구해주면 되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3차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니까 자, 극대 극소가 각각 x는 얼마? 마이너스 2와 2에서 바로 극대 극소를 가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변곡점의 x좌표는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은 또 여기에 2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습관적으로 극대극소의 극대극소를 지나면서 무엇과 바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왜 그리겠습니까? 네 칸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려보면 한 칸 차이가 얼마죠? 한 칸 차이가 바로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사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여기에 교점이 얼마가 되니까 4가 되죠.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1과 3은 마이너스 1은 한 이 정도에 있을 거고 또 3은 이 정도에 있으니까 자 최대값은 언제 마이너스 1과 3에서 비교를 해야 되고 최소값은 어디에서 2에서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최소값 바로 x 이퀄 2를 대입해 보면 2를 대입해 보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를 비교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y값이 12가 되고요. 자, 그리고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1이 되니까 28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8이 되겠죠. 맞나요? 28이 되니까 마이너스 요점이 바로 y값이 마이너스 8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이 15, 최소값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두 개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합성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 fx는 3차 함수인데 이 껍데기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의 범위는 이 구간의 범위가 아니라 이 구간의 범위는 합성 함수의 구간이니까 껍데기 함수의 구간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알맹이의 바로 구간과 마찬가지죠. 그죠? 알맹이의 x 범위니까 그 알맹이의 x 범위에서의 바로 이 알맹이의 y값, 즉 치역의 범위가 자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99번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X가 있는데 F는 3차 함수, G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합성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하죠. 그럼 이 합성 함수는 F 합성 GX니까 바로 이 F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껍데기 함수가 되는 것이고, 자, G가 바로 알맹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의? 바로 껍데기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과 다르게 자, 이 합성 함수의 x 범위가 있나요? 없죠. 앞에 598번은 구간 2에서 5까지니까 그게 바로 합성 함수의 정의역이면서 알맹이의 정의역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알맹이의 치역이 바로 껍데기에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되니까 알맹이의 치역부터 우리가 y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이 알맹이는 2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2차 함수는 자, 꼭지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 보면 되겠죠. 미분을 해서 극소값을 찾아줘도 되고 우리는 2차 함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으니까 바로 극소점이죠.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2에서의 바로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이 알맹이의 치역은 이 y값 자체가 항상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다시 말해서 이 껍데기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그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3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차 함수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우리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보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므로 x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말은 극대가 바로 x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극소가 바로 뭐가 된다? x 이퀄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변곡점은 그러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바로 어디부터 시작해서 극대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이 3차함수 그래프를 다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값을 찾아달라? 최소값.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이 바로 x가 1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1을 대입해 보면 그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어서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합성 함수가 나와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알맹이 함수의 y값 범위가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만 된다는 것만 아시면 합성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도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